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시청자 사연, 질문과 답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매일 레드필을 듣고 있는 여성 구독자입니다. 와우. 멤버십도 가입했어요. 언젠가는 꼭 후원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신기하게 이렇게 소수의 여성분들이 들어주시네요. 이분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정확히는 한 가지 질문인데, 이분이 이제 6월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는데 제가 좀 반응이 좀 늦었죠. 멤버십에 가입을 하셨으면 차라리 그냥 저한테 멤버십 영상이나 이런 거 댓글로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좀 빨리 봤을 텐데, 좀 도움이 제때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하신 얘기를 좀 줄여서 얘기하면은, 이분이 하신 일이 있는데 알러지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근데 친인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연자분이 춤을 췄던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친인척이 제안을 했대요. 마케팅 같은 거 도와줄 수 있냐고. 바이럴 이런 거죠, 그죠? 영상도 전문 촬영 편집자님께 받은 거라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영상도 찍고 춤 연습도 준비하는데 어머니가 절로 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세요. 일도 안 하고 무슨 돈으로 할 거냐면서 여태까지 참고 기다려줬는데 답답하다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식이셔가지고 어머니 말 그냥 안 듣는데요. 근데 결국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시고 늘 돈돈 거르신다. 사연자분은 제 생각을 말하는 편인데 엄마는 너랑 얘기하면 항상 이런 식이야 라고 하시면서 제 탓하고 자꾸 비꼬고 저를 까내려요. 사실 약간 패미 같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남자도 싫어하시고 이혼을 하셨답니다. 감정적이세요. 지난 대선 때 저한테 1번 뽑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별로 그렇게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사연자분의 멘탈을 위해서. 그리고 맨날 듣다 보니 단련된다 싶다. 어릴 때 춤추는 걸 좋아해서 오디션도 보긴 했는데 마음 접고 포기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자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기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헛된 꿈을 꾸는 걸까요? 어머니는 좀 노동 일을 하세요. 공장 관련해가지고. 사연자분한테도 그 일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사연자분 생각에는 그 일은 나중에 3, 40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 어릴 적 춤출 때도 말리셨는데 이번에도 그게 잘 될 것 같아? 그 사람을 믿냐? 이러면서 친인척인데도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나 봐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생활비도 없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게 아무래도 친인척이다 보니까 사연자분이 무보수로 도와드리는 거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친인척을 썩 탐탁지 않아 하셔가지고 썩은 동아줄이라 표현을 했대요. 근데 사연자분은 자기가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아둔 돈도 있고 7, 8월까지는 해보려고 해서, 그래서 좀 병행하면서 할 생각이다. 제 질문은 엄마 말씀이 맞는 걸까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요.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레코님 말대로 시장이 결정하는 건데 하다가 그만두거나 해도 그만두는 쪽으로 가야 할지 평소에 조언 잘 안 구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한 편이에요. 이번에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조언을 듣고 싶고 어렵더라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좀 시기가 많이 지나서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현재 이 여성분은 주변에 여사친은 한 명도 없고 남사친, 남동생들 귀찮아서 연락을 끊었대요. 그래서 이전에 일하던 직장 사람들이랑 잘 지냈대요. 원래 우울감 같은 거 잘 안 느끼는 성격이래요. MBTI 잘 안 믿지만 INTJ 나왔더라. INTJ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니, I면은 내적인 성향인데 춤을 추시다니. INTJ의 특징은 용이 주도한 전략가랍니다. 매정할 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꼼수를 용납할 수 없다. 공상이 찼다. 뭐 좋습니다. 뭐 이런 건 뭐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요가는 18년째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요가를 18년을 했어요? 집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돈도 잘 안 쓰고 필요한 것만 써요. 결혼하고 싶어요. 느낌표. 외적으로도 괜찮아요. 성격 좋다고 생각해요. 여자친구들한테 고딩 때 말같게 생겼다. 분위기 있단 말 들었어요. 레드필님 잘생기시고 목소리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잠 안 올 때 틀어놓고 들으면 잠이 오신다. 강사하셨다고 들었는데 뭔가 선생님 목소리 같아서 잠이 잘 와요. 이건 욕인지 칭찬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레드필처럼 좋은 여성성에 대한 본보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여성성이란 사랑이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저절로 내면에서 사랑이 샘솟는 성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성 그 자체만 보면요. 물론 이것도 어려울 거예요. 알파가 소수인 것처럼. 제가 물고기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를 갖고 싶다. 아기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여성은 20대 때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건가 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좀 오래 지난 사연이긴 한데 일단 두 가지 파트를 나눠서 좀 대답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그런 식의 바이럴 영상 춤으로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사연자분이 요청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궁금한 게 사연자분이 물론 숙녀분한테 나이를 묻는 건 좀 무례한 표현이지만 제가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앞에서는 어머니께서 좀 이런 노동하는 일을 하라고 했더니 그거 3, 40대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셨던 거 보니까 3, 40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요가를 18년째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요가를 몇 살 때부터 하신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예체능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건데 기본적으로 가족들은 특히 부모님은 자식의 어떤 예체능적인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제가 좀 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제가 어른들이 어렸을 때 예체능을 딴따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쾌했거든요. 제가 좀 더 나이를 먹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니까 왜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작금의 사회는 플랫폼이라는 게 많이 생겼고 더 이상 이제 방송국 PD가 모든 미디어를 주무르던 시대가 끝났어요. 오히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저 같은 이제 1인 크리에이터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재능을 꽃피우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됐죠.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일단 기본적인 대답은 이래요. 제가 말했던 대로 인용하셨던 대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어머니께서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이유도 학창 시절에 가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약간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유가 학창 시절 때 그냥 노래방 가가지고 혼자 노래 연습하고 그리고 옛날에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이런 거 MC 보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이유랑 굉장히 나이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또래여가지고 제가 그 아이유 씨의 성장 과정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족들은 어떤 자신의 자식이나 또는 자신의 형제가 그런 식의 예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죠. 근데 그것을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결정하는 건 시장이고 특히 뭐 사연자분이 뭐 아이돌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뭐 바이럴 영상 이런 걸로 한번 데뷔를 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거 보면은 춤 연습도 옛날에 좀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춤을 췄다는 얘기는 좀 끼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춤을 췄다는 얘기는 또 몸매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춤 사위가 예쁘게 나옵니다. 춤선이라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사연자분이 18년 동안 도대체 나이가 몇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 20살 중반이나 20살 중후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 쳐도 18년 동안이나 요가를 했다는 건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런 드는 대비 비용을 고려해봐도 사연자분이 춤 연습하고 그거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뭐 대단한 비용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 해볼 이유는 없죠. 말 그대로 안 해볼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저라면은 보통 사연자분이 좀 그런 거에 좀 재능 있는 남자친구가 있거나 보통 그런 걸로 잘 해내려면 주변에 남자가 있으면 좀 좋은 부분이 많아요. 앤드류 테이트도 얘기를 했지만 혼자서 그런 식의 온리팬즈나 웹캠 비즈니스 하는 여자보다 남자가 뒤를 봐주는 그런 식의 온리팬즈 계정을 운영하는 여자라던가 온리팬즈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여자라던가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다뤘던 그런 소재 중에 캠핑 유튜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도와주고 있었던 그런 식의 사건도 있었고 뭐 모든 여자들이 다 혼자 못 해내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잘 해내는 여자들 뒤에는 직간접적으로 남자들이 서포트를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라면 그렇게 안 해줍니다. 제 여자친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왜냐면 내가 뭐 지금 여자들 SNS 키우는 그 법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게 아니니까 11월 달이지만 7, 8월 달쯤에 한 번쯤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아마 좀 부디 한번 시도를 해봤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사실 이게 좀 더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 사연자분의 어머니에 대해서 사연자분이 약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설명이 뭐냐면은 사연자분의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남자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감정적이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을 뽑으라고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평소에 사연자분이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 일단 사연자분이 어머니가 막 사연자분 탓하고 자꾸 비꼬고 사연자분을 누르려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시는 이유는 사연자분의 어머니가 뭐 사연자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본인이 죽겠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보면은 일도 안 하고 무슨 돈으로 할 거냐면서 여태 참고 기다려줬는데 답답하다고 하신다. 근데 보통 이제 20살, 21살 먹은 딸내미한테 여태 참고 기다려줬는데 답답하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뭐 대학은 졸업했거나 뭐 아니면은 한 20살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딸이 취직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죠. 그럼 왜 더 답답하고 짜증이 나냐? 지금 보시니까 사연자분은 어머니랑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사연자분을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부양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사연자분이 따로 자취하고 월세 내고 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딸이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부재입니다. 아버지 부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언제 이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성인이 되고 이혼을 하시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확실히 중요한 거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악이 받쳤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거 뭐 3, 40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여자 3, 40대에 그런 식의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것은 아니 뭐 나중에 뭐 보험이 안 되면 그냥 하고 말지 이게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는 3, 40대의 체력과 그런 식의 사회적 지위가 전성기에 다가가지만 여자는 오히려 체력이 빨리 떨어져요. 그리고 여자는 특히 40대에 다가갈수록 어떤 그런 외적 미양도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사회적 소셜 스테러스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연자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머니가 지금 매우 힘들다. 특히 어머니 세대는 이제 가부장제 시스템에 훨씬 더 익숙한 세대고 심지어 지금 뭐 그 세상이니 뭐니 해가지고 신여성 코스프레 하는 요즘 세대 여자애들도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취직을 하고 싶어하고 일하는 거 힘들고 멋있는 오빠 돈 잘 버는 그런 식의 알파메일 오빠 만나가지고 인생 좀 바꿔보고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 오빠가 섹시해가지고 정열적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마음속에 있단 말이야. 근데 하물며 옛날 분이신 어머니께서는 남자가 자신을 책임지고 가정을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죠? 근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혼자 저런 식으로 부양을 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남성이라는 성별 전체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남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뽑는 겁니다. 왜냐면 그 세상인 여자애들이 이재명을 뽑거든. 개딸들이라고 그러죠. 개혁의 딸들. 왜 개혁의 딸들이겠어요? 되게 재밌죠? 이 어떤 정치 파벌도 특히 남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리더나 정치적 이상형을 가진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한다 해도 도널드 트럼프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요. 또는 오바마를 좋아한다고 해서 오바마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죠. 근데 왜 개혁의 딸들은 이재명 후보를 아버지라 부를까요? 이게 약간 좀 주제사상 느낌 나는데 홍위병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어버이 같은 거야 자기 사상에. 그러니까 왜 개혁의 딸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그게 왠 줄 알아요? 제가 일전엔 좀 루저 여자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여기서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좀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고 굉장히 힘들고 극한에 몰린 여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복지왕이거든. 복지왕. 포퓰리스트입니다. 포퓰리스트. 그러니까 자기 돈 무슨 선심 쓰듯이 세금을 쓰는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경제 멤버십에서도 얘기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으면은 지금 청년들을 반영구 그런 정부한테 월세를 내는 그런 식의 노예로 묶어놨을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정치인과 그런 정치인이 만들어낸 그런 식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은 알파메일을 꿈꾸거나 거듭나길 원하거나 승부를 내서 큰 소득을 얻길 원하는 그런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 그런 알파 기질이 강한 남자들한테는 적과 같은 존재죠. 당연히 남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3분의 2가 지지하고 3분의 1이 지지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근데 길게 돌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단서는 어머니께서 지금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드시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남성을 향한 그런 식의 혐오 감정과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그런 식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사연자분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어머니였다면은 야 너 일 안 할 거면은 결혼이라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어머니 뭐 사연자분이 어떻게 얼마나 잘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또는 뭐 어머니가 뭐 다른 재산이 많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저렇게 힘들게 노동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는 뭐 여의치 않다는 얘기인데 뭐 딸을 결혼시킬 비용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딸한테 결혼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그런 결혼의 실패에 의한 결혼을 통한 어떤 시큐리티의 확보, 결혼을 통한 안정의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진 어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어머니와 함께 하면은 딸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 뇌피셜이 아니라 미국의 싱글맘 문화, 뭐 프레시 앤 피쉬 이런 거 봐도 또는 뭐 롤러터마시 쇼 봐도 쉽게 알겠지만 싱글맘 가정에서 싱글맘 특히 딸이 있는 싱글맘 가정에서 아버지와 이혼을 한 미국에서 굉장히 그 여자들이 사악하게 자신의 딸이나 아들을 아버지와 면회도 못하게 하고 접근 금지도 막 때리고 그런 식으로 악랄하게 지자벨 걸처럼 그런 사악한 여자처럼 악랄하게 그 전 남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려는 그런 식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가장 큰 케이스가 카냐 웨스트겠지, 그치? 근데 그런 식의 성장 과정에서 자란 여자들이 남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줄 모르고 남자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뭐 막 그렇단 말이야. 데이트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사연자분이 원래 좀 천성이 그렇게 좀 낙천적인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황혼 이혼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게 뭐 그런 식의 데이트 이슈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연자분이 안타깝게도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경계하고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어머니가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사연자분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고자 하는 건 좋고 의도적으로 끊어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미 그 과정에서 함께 살면서 계속 노출이 되면서 아예 무의식적으로 허용했을 때보다는 괜찮겠지만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이미 몸에 배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좀 내가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사연자분이 어머니의 그런 성향을 싫어하고 경계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고 솔직히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친정 엄마의 영향을 너무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제가 예전에 하이퍼 에이전시 얘기했죠. 남자는 가하는 성별이고 여자는 이렇게 가함을 받는 성별이다. 그래서 여자는 영향을 잘 받는 성별입니다. 정치권에서 괜히 갈라치기 해가지고 여자표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 다 정치공학적으로 다 이제 학습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연자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식적으로 어머니를 멀리 하려고 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어머니한테서 얻고자 하지 않은 영향력에서 멀어지려고 했지만 계속 같이 살고 얼굴을 보고 듣는 이상 완벽히 해방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어디서 그걸 느끼냐면은 밑에 보면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현재 여사친은 한 명도 없다. 여사친이 한 명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뭐 말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뭐 여사친이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인 되고 나서 뭐 여사친 없는 게 뭐 이상할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손가락에 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사연자분이 대단히 미인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재밌는 거는 남사친들, 남동생들 귀찮아서 연락 끊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남사친들 복수형 plural s가 붙었고 boyfriends 그리고 남동생들 얘도 그냥 뭐 영어로 하면 boyfriends죠. 한국어로 하니까 남동생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귀찮아서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 살짝 쎄합니다. 왜 쎄하냐면은 저한테 집중하고 싶어요란 말이 여자 입에서 나오는 거는 대체로 그 세상이 퍼뜨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잡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커리어를 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조던 피터슨의 표현을 빌린 겁니다. 그런 식의 신여성 이데올로기에 잠식된 여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사연자분은 뭔가 신여성 이데올로기를 쫀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메일이었으면은 이 여자 약간 좀 그 세상에 물들었나 이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저한테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요는 아까 제가 추측한 대로 사연자분이 지금 에피파니 페이즈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슬슬 이제 결혼 정년기, 즉 20살 중반에서 후반을 달리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연자분이 저한테 집중하고 싶어요는 이제 락다운을 하고 싶어요처럼 내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남사친들, 남동생들 귀찮아서 연락을 끊었다. 그 남자들 중에 쓸모있는 남자가 아니라 대부분 다 베타 오비터, 베타 위성들이었겠죠. 왜 이렇게 사연자분은 베타 위성들이 남사친들, 남동생들이라고 할 정도로 많았을까요? 왜냐면 사연자분이 뭐 내가 지금 상상을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추론한 게 맞다면은 18년 동안이나 춤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춤도 배우고 솔직히 뭐 말갛게 생겼다가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뭐 요가도 했으니까 뭐 몸매도 나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좀 관심을 보였겠죠. 근데 그 남자들은 베라 오비터들이었겠지. 그러니까 사연자분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남자였겠죠. 그래서 사연자분이 말하는 저한테 집중하고 싶어요는 막판 스퍼트로 저의 몸값을 올려가지고 좀 좋은 그런 미래를 좀 기약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꼭 남자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바이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인스타 또는 SNS 인플루언서가 되던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좋은 남자와 조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그냥 무의식적으로 남사친과 남동생이 싫어서 귀찮다는 게 정말 그냥 별 볼일 없고 신물이 나서 연락이 끊었다면은 그리고 저한테 집중하고 싶어요가 철저히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되고 제 인생에 남자는 필요 없어요 라면은 어쩌면 이미 사연자분도 어머니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많은 남자들이, 특히 남자들이 많이 좀 헷갈리는데,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관찰을 통해서 보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친정에 남편 몰래 비자금 빼돌려가지고 생활비 빼돌려가지고 갖다 주기, 뭐 그런 짓 하는 여자들 있고, 그리고 맷 크로스도 여자는 남자보다 자기 가족이 우선시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자와 친정이라는 관계는 굉장히 둥지 같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보호의 존재고, 특히 여자가 애를 낳고 나면은 친정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러면서 철이 들면서 뭐 그런 식의 친정 엄마와 딸과의 관계가 항상 뭔가 정겹고 따뜻한 걸로만 그려지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면에는 약간 좀 애증의 관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매너스 비에서 되게 재밌는 그런 밈이 있는데, 너 마누라가 무슨 행동한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너 마누라가 자꾸 무슨 습관이 있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고 눈에 밟혀. 근데 그걸 고치고 싶다. 고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야, 너가 그런 행동하는 거 자꾸 장모님이 떠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은 친정 엄마를 좋아하고 그런 식의 친정의 따뜻한 그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둥지가 있다는 사실에 안정을 느끼고 엄마와 유대를 느끼지만 동시에 묘한 그런 애증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어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 이건 내 관찰자 시점에서 한 얘기야. 여자들이 그런 식의 어떤 엄마와 관련된 드라마에서 벗어나려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아예 독립을 하던가, 그래서 물리적인 격리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던가, 아니면은 엄마 대신 내 프레임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내가 그 남자의 프레임에 들어갈 만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부터 완벽히 그 남자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된다는 거지. 미국에서는 그걸 확실히 한 차원에서 성도 갈아버리죠. 그죠? 남편 성 따르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어머니께서 끼치는 영향에 비해서 굉장히 좀 상당히 상대적으로 덜 받는 성격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스타 인플루언서,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아직 20대시라면은 꼭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자는 거듭나는 성별이기 때문에 뭐 결혼 안 하고 책임질 가족 없고 자식 없으면은 뭐 나이 먹고 이것저것 좀 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그게 뭐 외모와 아예 무관한 일이면 모르겠지만 특히 뭐 그런 식의 춤추거나 하는 인스타 인플루언서는 확실히 그런 섹스 어필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었을 때 한번 해봐야지 나중에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꾸 춤추다 포기하고 어머니한테 꺾여서 포기하고 이런 부분이 나이 먹고도 계속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사연자분이 왜 포기를 했을까, 왜 마음을 접었을까, 마음속에 있던 그 저항은 뭐였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뭐 내가 뭐 사연자분이랑 뭐 면담을 하든 대담을 하든 화상으로 대담을 하든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지, 메일에서 유추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 좀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그 친척분의 사업장 이름을 얘기해 주셨어요. 저한테만. 그래서 한번 쳐봤는데 딱 전국에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인데 설마 청담동에 있는 이건가요? 첨담동에 있는 이건가? 설마 첨담동에 있는 이거라면은 어머니께서 감히 그렇게 그 친척분의 사업을 비하할 정도의 스케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아니라면은 뭐 아닌 거고, 검색이 제대로 안 된 걸 수도 있고, 또는 아직 그 친인척분이 그 일을 하시면서 좀 미숙해가지고 아직 네이버에 등록을 못하신 걸 수도 있죠.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오늘 사연이 우리 구독자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Cheers.